네, 안녕하십니까. 책 펴놓고입니다. 물류관리사 관련된 부분에서 화물운송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론은요, 아주 실무에 가까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나면 실무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학습 안내 보시면은 운송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운송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좋겠다라고 적어놨고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기능을 아시고 3대 요소에 대해서 눈 감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셔야 돼요. 뜨시면 안 됩니다. 자, 운송의 개념이 나오고요. 물품을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운송이다 라고 과거에는 설명했지만, 운송의 형태, 수단별로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되면서 그 운송의 기능이 시간적인 이동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다. 순간이동 시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운송의 형태에서 기술이 발달되면 냉동, 냉장, 정온, 그죠? 그리고 리퍼, 컨테이너 등 발달이 되게 되고, 수산물 같은 횟감들도 공기를 주입하면서 오래 살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간에 있어서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수송이 발달되고 배송이 발달되었다. 수송은 뭡니까? 간선 간 이동을 의미합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면 간선 간 이동, 수송이 되고요. 부산에서 택배를 하고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물건이 가면 배송이 됩니다. 수송과 배송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자, 운송의 기본 개념이고요. 규모의 경제 원칙, Economics of Scale이 내는데 웬만하면 크게 대형화 시켰을 때 단위당 운송 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운송하면 비싼 게 맞죠. 하지만 단위당 운송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한 개를 운송했을 때, 그 단위를 운송했을 때는 운송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운송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화물의 운송 단위를 웬만하면 크게 하시면 경제적이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운송 수단이 해상 운송일 경우에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죠. 방증을. 자, 그리고요, 거리의 경제 원칙입니다. 웬만하면 멀리 가세요. 멀리 가는 경우에 톤 킬로당 단위당 운송 비용이 줄어듭니다 라는 겁니다. Economics of Distance고요. 거리가 길면 길수록 기름이 적게 들죠. 그죠? 부산에서 서울 가면 연비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은 연비가 안 좋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길게 가시면은 좋겠더라, 싸진다. 그래서 1톤이 1km를 가는 경우에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평균을 잡았을 때. 자, 영차율 극대화의 원칙이고요. 촬영자입니다. 촬영자. 제품을 싣고요. 가는 시간들이 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차량에 싣고 혹은 선박에 싣고 움직이는 형태가 길어질수록 운송의 효율이 높아지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수송 계획, 배송에 대한 계획들을 아주 퍼펙트하게, 리저너블하게 짜시는 것이 좋겠고요. 복화 운송을 늘리는 것이 좋다. 복화는 화물이 운송수단에 실려져 있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 상태에서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두 번 다 차고 있으면 복항차를 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회전율을 극대화하세요. 회전율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서 시간은 24시간 한정이 되어 있고요. 만나고 싶은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빨리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웬만하면 회전율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배차 계획을 짬으로써 효율적인 배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기 시간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배차 관련된 플랫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시하는 아저씨조차도 카카오땡을 깔아놓고 이렇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카카오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송의 기능이 나오고요. 운송의 기능, 장소적인 이동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이동의 기능도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자, 운송은요, 물류 전체 비용에서 60%,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범위에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줄인다는 것은 운송비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운송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운송의 기능은 장소적 기능, 얘는 고유의 기능이죠. 원래 해야 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으로 시간적 이동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게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다 이야기 드렸고요. 자, 공급 속도 조절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배차의 형태에 따라서 항공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운송이 되고 차량을 이용하면은 문전 운송이 가능하죠. 문에서 문으로 수출자, 수입자 문전 운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운송수단의 이동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운송의 완극을 조절하는 형태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네요. 자, 운송의 3대 요소가 나오고요. 운송의 3대 요소는 노드, 모드, 링크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노드는 거점이고 부산에서 서울이고요. 연결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은 무조건 거점이 아니고요. 거기에 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 장소나 도착 장소, 환적 장소로 활용되는 그 공간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물류센터, 물류터미널, 항만, 공항, 철도 하치장, 창고, 통관장을 거점으로 두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겁니다. 모두는 수단입니다. 수단, 운송의 수단을 의미하고요. 운송 수단은 뭐예요? 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도로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선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 됩니다. 배가 선박이죠. 몰랐죠? 자, 그런 형태가 모두가 되더라. 링크는 뭐예요? 경로입니다. 경로, 운송의 경로를 의미한다. 그 경로는요, 도시고속철도, 도시의 고속도로나 철도, 공로, 항공로, 해상운송로를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장 혁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해상운송입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빠르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항공로입니다. 항공로도 해상로도 마찬가지로 기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운송 수단과 대체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 운송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